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금양 또 찍어드리는데, 아니, 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뭐 찍을 게 뭐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금양을 찍다가 지금 안 찍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전 찍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양을 찍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금양의 이러한 주가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금양의 재무적인 측면이에요. 사실 금양의 주가가 계속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주식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주식의 특성은 뭐냐면요. 선반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반영. 반영이라는 특성과 이 기대감이라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주가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러한 하락 자체도 사실상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금양이 회사가 위기라는 거에 대해서 선반영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걷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야, 개소리 하지 마.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주식이 선반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공감을 못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 2022년도 2월 15일에 이 4,200원이었던 금양의 주가는요. 2023년도 7월 26일 1년 반도 안 됐는데 주가는 19만 4천 원. 즉 몇 배죠? 거의 50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야 말이 되냐? 완전 사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식은 선반영이자 기대감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금양이 LG엔솔, 삼성 SDI, SK온과 같은 큰 대형 배터리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얘네가 금양이 뭐였죠? 몽골 광산의 리튬까지 채굴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방 산업인 리튬 채굴부터 배터리 생산까지의 밸류 체인을 완성함으로써 금양의 회사는 앞으로 LG 화학,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같이 배터리 회사로서 동등한 어깨를 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이 기대감이 절정으로 다다는 순간 결과적으로 이 기대감에 부응을 하지 못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다? 내려간 거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과거에 말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자 미래의 금양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선 반영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는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는 이렇게 오른 이유가 봐봐요.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고 이 개발한 이 상품으로 미래의 돈을 벌 거란 말이죠. 미래의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공장도 증설해야 되고, 그죠? 캐파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가면서 영업이익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 반영과 기대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이러한 가치들을 당겨서 오는 거예요. 금양도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이러한 가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선 반영을 받고 이것들이 수렴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나오는 건데 사실상 금양은 미래의 가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이렇게 될 거야 하다가 미래 가치가 어떻게? 꺾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렴해서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미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끌어올 수 있는 구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금 조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사 하나 잠깐 볼게요. 요거 빌게요. 부채 비율 낮춰라. 금양 살리기에 팔 걷어붙인 유 회장이라는 내용인데 요거 내용 잠깐만 보면 자 꽃을 피우기도 전에 캐즘이라는 벽을 만난 금양이 올해 한 해 재무적으로 바쁜 해를 보냈다. 대규모 순손실로 부채 비율이 1000% 이상 치솟았지만 유상증자와 출자 전환으로 당장의 발등에 불은 껐다. 그 중심에는 최대 주주인 류광지 금양 회장이 있었다. 다만 여전히 수익성 개선과 배터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늘려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가 남아있다. 그죠? 이러한 과제가 남아있고 이러한 과제가 선 반영받아서 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출자 전환 무상증자
무상증여, 유상증자, 금양재무 살리기 내용이 다 어차피 우리가 뭐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재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러한 차입금들을 결과적으로 출자전환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러한 부분들을 뭐 했다? 시장에서 불안감을 잠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자본이 지금 부족합니다. 보면은 250억, 240억, 총 500억에다가 1750억 얼마야? 총 거의 한 2250억 정도를 현재 금양이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금액 자체로 엄청난 부채 비율의 감소를 어떻게 만들어냈고 유상증자도 통과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된다? 더욱더 감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회사가 망할 거다. 회사가 정말 쓰레기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 주가에 모일 때는 조심해야 되고요. 많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주가에 모일 때는 항상 기회였다. 제가 지금 금양의 이러한 사태에서 기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힘들긴 하죠. 왜? 상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10만 원 구간에는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조롱에 시달리고 온갖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내려갔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에서 아, 금양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양심도 없는 인간 어떻게 금양이 반등한다고 하냐? 이런 얘기가 또 오갑니다. 웃기지 않나요? 올라가고 있을 때는 내가 매도하라고 했다가 욕을 먹었는데 이제는 기다려보자. 반등 한번 나오면 정리하자라고 하니까 또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모이는 곳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면 항상 욕을 먹는다는 거죠. 금양에 지금 어디 종토방이나 어딜 가보세요. 욕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그런 과정에서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고요. 이 자사주에 대한 물량도 2,500억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 자체가 빠지긴 했지만 올라간 걸 제외하면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자사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처분했고 현재 주가가 여기 위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가의 큰 변동성 자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올라갔던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보합권이다. 2,500억을 물량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보합권이라는 것은 2,500억 즉 1,000만 주의 물량이 제대로 처분되지 않았을 것이고 자전거래로 세력들의 계좌로 옮겨졌을 거다. 그럼 이러한 물량들을 결과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현 구간 제대로 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금양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죠? 바로 출자 전환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출자 전환. 이 금양이 이 당시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자 전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출자 전환 후에 급등이 나왔고 이 이후에 다시 한번 몽골 문제와 추가적인 자금 문제가 나오면 주가가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 자리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고 앞으로의 자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금양은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 반영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다. 올라갈 때 대응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무슨 이렇게 개소리를 거창하게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정말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금양에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방향, 출자 전환, 그리고 금양의 10만원, 13만원 구간의 매도 타점 전부 다 보여드릴 건데 먼저 제가 금양 먼저 말씀드렸던 것부터 볼게요. 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금양이라는 종목을 과거에 계속해서 매도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조회수도 보시고 날짜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 고점이다. 말씀을 드렸고 연초에도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매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엄청난 욕을 먹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만 보셔도 알겠지만 날짜가 언제죠? 연초입니다. 10만원, 13만원 구간이고요. 댓글만 보셔도 알겠지만 아주 많은 욕을 먹었어요. 놀고 있네. 10개월 전에 지나간 차트 얘기해봐. 항병화 사주받은 자다. 그죠? 그리고 뭐 호구 바보 인증인가? 그리고 전혀 신뢰가 안 간다. 두 종목으로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뭔 소리 하냐. 그죠? 미친 거 아니냐.
이러고 아직도 이런 유튜브가 있네. 그죠? 요런 소리, 깡통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이 다 간다라고 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욕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꾸준히 찍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남들이 다 팔라고 했을 때도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지 않아요. 제 소신을 그대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만 좀 살펴보면 제가 여기서 이거 반등 나와서 10만원 구간, 오버씩 나오면 13만원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아라 라고 했던 부분 잠깐만 보세요. 내용들 제가 지금 금양을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이유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빠졌을 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발 이 반등할 때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뒤로 빠지는 거 안 봐도 비디오예요. 너가 미래가치가 아니야. 탐망해봤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의 역사는 2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이 가장 강해지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도 버튼을 못 누른다고요. 왜? 탐욕, 욕심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가 빠졌을 때 단기적으로 12만원부터 7만원까지 빠졌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죠. 안 좋았죠. 단기 반등하면은 또 무슨 생각하냐면은 좋다 이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우하향으로 털어먹는 겁니다. 반등을 주면서 걔네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말이죠. 무조건 반등 시에 매도로 대응해라 라고 강조 드릴 거고요. 자, 분명하게 다 말씀을 드렸다는 내용이에요. 그쵸? 이미 다 연초에도 말씀드렸고 반등하고 1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죠. 말씀드리고 13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바로. 그죠? 이때 정리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정리 안 한 사람 또 뭐요? 좀 올라가니까 또 저를 욕했죠. 근데 결과도 주가는 어떻게 해서 다 빠졌죠. 이제 반등한다고 하니까 욕을 먹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저는 답답한 부분이에요. 매도하라 그럴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욕을 하더니 이제는 버티라고 하니까 또 욕을 합니다.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반등 강하게 나온다. 이때 대응하자 말씀드리고 지금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텔레그램 방에 2,000분 정도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오세요. 무조건 들어오시고 다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미 영상이 다 증거가 됐고 매도점 다 잡아드렸잖아. 그죠? 반등에 대한 부분 생각해보자고요. 이 부분 같이 대응하겠다. 그래 나는 10만원 13만원 구간에 간다 하는 사람들 말만 듣고 못 팔았는데 이번에는 좀 반등할 때 어느 정도 비중 축소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반등 나올 겁니다. 나오면 대응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대응하실 분들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로 금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금양 두 글자 반드시 남기셔서 무료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응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응하자 하잖아요. 대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금양이 지금부터 반등할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하자. 반등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대비하고 있어야 대응하는 거예요. 어느 구간에서 내가 대응하고 비중 축소를 할지, 어느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은 저항선으로 잡힐지 미리 다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출자 전환에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금양 관련돼서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금양 출자 전환 어제 제가 언급한 내용 오늘 바로 제3자 유전 공지가 떴다. 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자 보면은 제가 요때 10월 31일이죠. 제가 10월 30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금양 관련돼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자 전환이 중요하다. 이 영상까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면은 금양이 언제 공시가 나왔는지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준비와 대응으로 하는 겁니다. 자, 10월 31일 자 뭐가 나왔죠? 자기 주식 취등 결정과 뭐가 나왔어요? 자 보면은 요때 보면은 자 2차 전지 기장공상 건설 및 자금 조달 무상 증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뒤에도 출자 전환 이익수요. 보면은 유상장 결정 이것도 뭐요? 바로 출자 전환 3천억에 대한 출자 전환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출자 전환 보면은 자금조 목적은 출자 전환 내용 나왔죠? 언제 나왔어요? 10월 31일 나왔죠. 제가 언제 찍어드렸는지 여러분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10월 31일 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이 방법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언제요? 10월 30일이죠. 10월 30일. 출자 전환 나오기 전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영상 보실게요. 류광재 회장이 고점에서 블락딜로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죠? 막 1,000억, 2,000억 팔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판 돈을, 그죠? 다시 금양에 대여를 해주면서 금양에서 이자를 받는 구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살아있고 나중에 이 금양의 부채가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출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출자 전환해서 금양에 다시 지분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양의 회사가 부채로서 너무 위험해진다라고 했을 땐 이 지금 류광재 회장이 나 이자 이거 안 받을게요. 내가 이거 금양에 빌려줬던 돈 출자 전환해서 주식으로 받아서 지분을 늘리겠습니다. 이 과정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얘기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췄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야지 대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구간 대응하실 분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위에 번호 몇 번이요? 010-9201-6329로 반드시 금양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에 대한 준비 같이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무료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IRA 법안 때문에 금양이 올라간 거 다들 공감을 하시죠? 그쵸? 리튬 관련돼서 50배가 올라갔잖아. 근데 제2의 금양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이제 금양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대응해야 되고 제2의 금양 찾아야 된다. 자, IRA 법안과 굉장히 비슷한 법안이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있습니다.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원료의약품과 CDMO 위탁 생산 쪽에서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요? 리튬과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제2의 금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법안이기 때문이죠. 이거 뭐로 간다? 바이오 수급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바이오 종목 하나, 제2의 금양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월 달부터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받아가시길 바래요.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 매도에 대한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었던 기법, 세력들의 엑시트 신호 어떻게 발견하는지 기법까지 받아가세요. 정리하면 위에 번호로 010-9201-6329 금양 남기셔서 제대로 된 전략 살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뭐요? 히든 종목과 기법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히든 기법이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